자, 여러분 이제 잠깐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봐주세요. 수업 페이지 6일차에 있는 이 문제 2개 풀어보는 시간을 먼저 드릴 건데요. 저번 주 금요일날 수업에서 했던 다중 반복문 활용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중 반복과 삼중 반복을 사용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만 잘 복습을 했다면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이거 먼저 풀어보는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요. 앞에 봐주세요. 설명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해결을 해 볼 거고요. 아직 조금 반복문이 어색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사실 이 문법적인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지만 문법 외에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숙달 같은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활용 같은 것도 제가 알려드리는 활용법들만 딱 이 정도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면 거기까지만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복문을 사용해서 뭔가를 찍어 봐야 돼요. 스스로 간단한 예제 같은 거를 그냥 만들어내서 그거를 실제 풀어보고 답을 찾아 나가고 이런 방식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얘를 익숙하게 숙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구구단 같은 경우도 모든 언어 공통이에요. 반복문을 처음 배우면 보통 구구단 아니면 별짓기 이런 거 많이 해요. 별짓기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출력을 하는 거예요. 반복문을 돌려서 첫 번째는 하나만 찍히게, 두 번째는 2개 찍히게, 세 번째는 3개 찍히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별짓기고, 이것보다 좀 더 간단한 게 구구단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할 때는 이거 우리가 지금 파이썬이니까 파이썬 별짓기 하면은 예제들 엄청 많이 나와요. 풀이법도 나오고 그런 것도 검색하면서 직접 풀어보시는 것도 반복문 활용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별짓기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왼쪽부터 개수대로 찍어 나가는 건데 이렇게 이게 안 맞네. 하나씩 늘려서 아예 이런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별 찍는 것도 있어요.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복문은. 이것도 되게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예제로는 그냥 구구단을 든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좀 찾아보고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계속 지금 누적되면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출력, 변수, 조건, 반복, 우리 문법이라고는 이거 4개 배웠단 말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은 얘네들을 4개를 배웠고, 오늘 이제 좀 이따가 함수 배울 건데 지금 여기 4가지 중에서 뭐 하나라도 잘 모르고 지금 반복이 만약에 막혀있다, 여기가 지금 시원하게 안 뚫렸어요, 아직 잘 못 쓰겠어요, 그러면 함수 들어가면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힌 게 있으면 뚫어 가야 돼요. 이 기초를 못 뚫으면 이 밑에 있는 심화들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예요. 얘네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얘네들을 얘네로 활용을 할 거니까. 여기가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출력 배웠을 때 프린트, 따옴표, 그래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문자 찍어보고 이런 거, 그 처음 할 때보다 지금은 익숙하죠.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출력은 익숙해요.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리고 변수 이거 만들어서 값 넣어주는 거,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야 싶었어도 지금은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변수가 써지죠. 이런 식으로 계속 다 숙달을 해 나가야 돼요. 조건 같은 것도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지 했지만 지금은 if 쓰고 조건식 쓰고 콜론 찍고 들여쓰기 하고 까지 웬만하면 다 잘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불과 며칠이 안 됐어요. 오늘 6일차 수업이거든요. 파이썬 시작한 지 6일차밖에 안 됐는데 이 기본적인 문법들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고 있어요. 반복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연습하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이제 그 전에 있던 애들보다 얘가 좀 더 어렵다고 한다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뒤에 나올 함수라는 진도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반복에서 막혀있다고 제가 반복에다가 며칠씩 투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양이 또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양에 대해서 최대한 모든 분들이 잘 이해하고 습득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한정 이거 될 때까지 여기서 묶여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진도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에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이제 좀 힘들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지금 공부할 때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지. 그래야 이제 점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배울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반복문이 막혀 있으면 함수가 어려울 거고요, 함수가 막혀 있으면 클래스가 말도 안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 수업에 나오셔서 수업을 들어도 저게 뭔 소리야 밖에 안 돼요. 막힌 게 있으면 본인이 시간 투자를 해서 뚫어야 그 다음 내용이 또 이해가 되고, 그 다음 내용이 또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활용을 또 해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출력 예시가 그냥 1단부터 9단까지 쭉 찍는 거예요. 그죠? 1단부터 9단까지 그냥 9구단을 쭉 찍는 거니까 한번 만들어 보죠. 아니다,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얘를 딱 봤을 때 이제 제가 처음에 문제 풀기 전에 이중 반복문이다 라고 힌트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 반복문이고 자시고 간에 이거를 출력하려면, 내가 모르겠다 그럼 이거 출력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만큼 출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했어야 돼요. 내가 진짜 반복문 모르겠으면 이거 쭉 하셨었어야 돼요. 이거 뭔지 아시죠? 그냥 출력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시도를 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반복문으로 적용시킬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이 9구단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제작 과정. 이거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부분을 일단 찾아야 되고요, 그 찾은 거를 가지고 증감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걸 while문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반복문의 가장 기본적인 활용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반복되는 코드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반복문 while부터 써놓고 조건식 쓰고 막 스텝 쓰고 하려고 하면은 꼬여요. 잘 못 쓰겠으면 일단 써놓고, 이런 것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써놓고, 여기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반복시켜서 뽑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반복되는 구문을 찾은 다음에, 코드를 찾은 다음에 그 코드를 while문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while문이 하는 역할은 몇 번 반복시킬까를 정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i1 while에 i가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내려와서 i 플러스는 1 해가지고 i가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도는 반복문을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그냥 9번 반복하는 반복문인 거예요. 이 안에서 어떤 로직을 어떻게 수행할지는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되는 것부터 먼저 찾으면 반복문을 쓰기가 좀 더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프린트를 썼다고 가정을 하면 대충 한 90줄 정도가 쓰였을 텐데, 볼게요. 1단, 2단, 3단, 얘네 단수 나타내는 거죠.
지금 내가 돌고 있을 출력 될 때 이게 몇 단인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 없다고 가정하고 일단 단부터 찍는 거예요. 이거부터. 이거는 쉽잖아요. 우리 하나 반복문 돌리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반복문 1부터 9까지 반복하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안에서 출력하는 거죠. 이거 출력할 때 변수 활용하면 바뀔 거니까 값이. 이거 돌려보는 거죠. 그럼 일단 이거 찍힐 거잖아요. 1단부터 9단까지. 그 밑에 있는 거는 이 출력 예시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거 지우죠 그냥. 일단 하나, 반복문 하나 돌려서 큰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1단부터 9단까지 찍혔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이에다가 1일은 1, 1, 2, 2, 1, 3, 3, 2일은 2, 3일은 3, 실제 9구단 연산된 결과만 끼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1단과 이 2단 사이에다가 뭔가 우리가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1단부터 9단까지 찍히는 코드가 얘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반복문 한 번 돌 때마다 이거 하나씩 찍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찍히고 나서 2단이라는 거 찍히기 전에 1일은 1, 1, 2, 2, 1, 3, 3 이게 찍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반복문 안에 위치를 시켜줘야 얘가 2단이 찍히기 전에 그 위에 찍힐 거라는 거죠.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쵸?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일단은 또 이거를 해볼게요. 9구단 1단을 찍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단이라는 변수를 안 쓰고 그냥 해볼게요. 자, 이 반복문 i가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총 9번 반복하는 반복문이죠. 그 안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얘는 9구단의 형태를 띄기 위해서 찍는 거였고, 그럼 얘를 잠깐 주석을 걸고 이거 한번 찍어봅시다. 그럼 그냥 일단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저번 시간에 해봤던 거고 요것도 해봤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짬뽕시키기만 하면 돼요. 우리 9구단 찍는 걸 이미 배웠으니까. 그리고 사실 짬뽕시키는 것도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이제 그게 어려워 보셨던 거니까. 자, 이게 이 결과를 낳는 거고, 얘는 1단부터 9단까지 찍어주는 앤데, 이제 이만큼 찍힌 거를 여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사이에다가 1단과 2단 사이에다가. 그러면 1단이 찍힌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얘가 찍힌 이유, 얘 때문이죠. 1단이라고 하는 건 얘 때문에 찍힌 거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2단이라고 하는 애는 누구 때문에 찍힌 거예요? 얘 때문에 찍힌 거죠. 얘가 반복문 안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돌 때마다 찍힌 거죠. 그러면 1단이 찍히고 나서 2단이 찍히기 전이면 어디예요? 자, 보세요. 단이 1인데 참이죠. 내려와서 이거 두 개를 실행을 해요. 찍혔죠, 일단 처음에. 그리고 증가가 돼요. 그리고 올라가요. 2가 돼요. 내려와요. 2단 찍히겠죠. 그럼 1단 찍히고 나서 2단 찍히기 전이면 일단 요거 찍고 나서 1단이라고 하는 거 먼저 찍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내려오기 전까지가 1단 찍히고 2단 찍히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올라가면 안 돼요. 단이 증가돼서 올라가면
바로 내려오면 2단이 찍혀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9구단 찍는 건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잘라다가 반복문이 언제 올라가요? 로직 다 끝나면 올라가겠죠. 그럼 올라가기 전에, 다 끝나기 전에 넣어주는 거예요. 대신 들어왔으니까 종속 들여쓰기만 잘 신경을 써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 1 찍히고 있는데 얘만 단으로 바꿔주면 끝났습니다. 반복은 어차피 얘가 알아서 할 거고, 우리는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가만 잘 알면 되잖아요. 지금 필요한 거 2개를 따로 뺐어요. 단 찍는 거 반복문 하나 만들어 놨고요, 미리. 그리고 9구단 1단 찍는 거 하나 만들어 놨고요. 얘를 그냥 섞어 놓기만 했어요. 위치시킨 거죠.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비슷한 얘기긴 한데, 얘는 1단부터 9단 찍는 애였고, 얘는 1단 지금 단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9구단을 찍는 애였잖아요. 얘는 단수, 얘는 9구단.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단수 나오고 나서 9구단이 나와야 돼요. 그 해당 단에 맞는, 그죠? 그러면 그 해당 단, 처음에 1로 시작했으면 1단위로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 1단. 그리고 나서 2단 찍히기 전에, 단수가 2단으로 늘어나기 전에 1단에 대한 내용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텝으로 단이 증가되기 전에 이 자리에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얘를. 이해가 되실까요? 끼워 넣을 때 들여쓰기, 종속 관계만 잘 신경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 이러면 눈으로 쫓아보겠습니다. 단 1 내려와요. 참이니까. 그럼 얘 일단 출력을 하겠죠. 1단이 찍히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내려와 보니 i는 1이래요. 그리고 반복문 한 번 더 만나죠. i 1이니까 참이라서 또 얘를 찍어요. 일단 한 번 찍을 때 단 1이고 i 1이죠. 그러니까 1, 1은 1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i가 1 증가. 얘 어디로 가요 이제? 밑으로 가요? 위로 가요? 위로 가죠. 위로 가는데 여기로 가는 거죠. 이 이 반복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 반복문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올라가서 i가 2가 되고, 내려와서 얘 또 찍는데 1, 2, 그래서 1, 2, 2가 찍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9번이 총 돌아요. 그리고 9번 다 돌아서 i가 10이 돼요. 그럼 얘 거짓이니까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왔더니 단이 그때 1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로 올라가는 거고 이제. 그럼 얘가 2가 되고, 그럼 1단에 1 1부터 1, 9, 9까지 다 찍히고 나서 이제 2단 찍히는 거죠. 이 순서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푸실 때 많은 분들이 이 실수를 하셨어요. 얘가 여기 있었어요. 제가 저기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단만 찍혀요. 이게 왜 그러냐, 눈으로 쫓아보면 돼요. 단 1, 참 찍히겠죠, 일단. 그리고 나서 반복문 만났어요. i 1 좋아요. 참이니까 또 찍힐 거고요. i 증가했어요. 올라가요. 2니까 또 찍힐 거고요. 이렇게 해서 i가 10이 될 때까지 총 9까지 찍히고, 10이 되면 거짓이니까 빠져나와요. 단 증가해서 올라가요. 그럼 단이 2가 돼요. 2단 찍혔어요. 여기까지 아주 좋아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i 몇이에요 지금? i는 10인 거죠. 아까 i 10인 상태에서 여기 거짓 만나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i 값이 변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i는 현재 10이에요. 그럼 얘를 못 만나죠. 이 왈문을 통과를 못해요. 바로 거짓을 만나버려서 내려와요. 단 또 증가, 올라가요. 3단 찍고 또 내려왔는데 i 아직 10이에요. 그래서 1단만 찍히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필요한 초기값이에요? 이 i. 우리가 지금 반복문이 2개 쓰여 있는데, 반복문이 2개면 필요한 3요소도 2세트씩 있겠죠. 초기값 2개 있을 거고요, 종료 조건 2개 있을 거고요, 스텝도 2개 있을 거예요. 반복문이 2개니까 반복문 하나당 3요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단은 1이라고 하는 이 변수 만들고 초기화한 이 과정, 얘는
1번, 2번 반복문한테 이렇게 번호를 매겼다고 했을 때 1번과 2번 중에 누구를 위한 초기값이에요? 얘는 1번을 위한 거죠. 그러면 이 조건, 누구를 위한 종료 조건이에요? 얘도 1번이죠. 그럼 이 스텝, 누구를 위한 스텝이에요? 1번을 위한 거죠. 그럼 한 세트 끝났고, 그럼 I, 얘는 누구를 위한 초기값이에요? 2번을 위한 초기값이죠. I. 이거는 2번을 위한 종료 조건이고, 얘가 2번을 위한 스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서부터 써내려가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방식, 아까 보여드린 게 아예 따로 분리를 시켜놨다가, 지금 이만큼이 구구단 찍는 거고 이만큼은 단수 찍는 거였으니까 단수 찍는 거 다음 거 찍히기 전에 얘만 잘라다가 넣어준 거예요, 안에. 이러면 아이가 밖에 나갈 일이 없죠. 이 실수를 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러고 나서 첫 번째 Y를 들어갔을 겁니다. 이러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I가 이 단이라고 하는 종료 조건 때문에 단수가 하나 찍히고 내려왔을 때 그 안에 있는 반복문이 돌 때마다 얘는 값을 바꿔줘야 돼요. i가 10인 상태로 나와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내려올 때 여기가 i가 1이라는 게 없으면 i는 10인 채로 그냥 얘를 못해버리니까 i는 계속 1로 바꿔줘야 돼요. 큰 거 한 번 돌 때마다. 안에 있는 거 작은 거 9번 돌고 10번째 돌 때 i가 다시 1이 되지 않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만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사실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많이 하신 실수 하나 더. 이 스텝이 조금 달랐어요. 얘를 뭐 이렇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거나. 제가 계속 반복문 하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게, 스텝은 내가 이 반복문 안에서 반복될 로직을 밑에서 받쳐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스텝은 이 첫 번째 while 거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걸 받쳐주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돌리면 2단부터 찍히는 거예요. 1단 위치에 2단 들어가고 9단 위치에 10단 들어가고 플러스 1씩 되는 거죠. 왜냐면 단 찍고 실제로 9, 9단 출력하기 전에 단의 값은 증가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얘는 내가 이 반복문 안에서 돌려야 될 로직, 이 첫 번째 반복문 안에서 돌려야 될 로직은 이만큼인 거예요. 얘를 밑에서 위로 받쳐줘야 된다. 그리고 이 I, 두 번째 while에 대한 이 스텝, 얘도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로직, 이 프린트를 밑에서 위로 받쳐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 해결되면 다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3중, 4중 반복문이 막 몇십 중으로 쓰여 있어도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럼 간단한 퀴즈. 자, 이 출력문과 이 출력문은 각각 몇 번씩 실행될까요? 이거 그냥 딱 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막 계산을 엄청나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얘는 9번 실행이 되겠죠. 왜냐면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총 9번 반복하는 반복문 안에 가둬져 있으니까. 그쵸? 얘는요, 네, 81번입니다. 왜? 9번 반복하는 반복문 안에 또 9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바깥에 있는 반복문 한 번 돌 때 얘는 9번 돌아요. 그럼 얘가 한 번 더 돌아요. 2가 돼서. 그럼 얘 또 9번 돌겠죠. 그럼 얘 9번 돌잖아요, 총 위에 거. 그럼 얘는 99, 81이 되는 거죠. 이게 이 계산이 중요한 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반복문의 구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계산도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바깥의 while문이 9번이다. 그럼 안의 while문이 총 9번 반복하는 반복문일 때 그냥 81번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얘는 총 81번 출력이 되겠구나. 그럼 흐름을 이해했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머리 스스로 본인 생각으로 그냥 딱
이건 몇 번 돌겠네 라고 딱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흐름을 이해하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얘는 별거 없어요. 그냥 하나 추가된 거예요. 숫자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중반복문 배울 때 이중이면 만약에 1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면서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이중으로 쓰였다 라고 하면 이거 보여드렸죠. 그냥 경우의 수라고. 이거 1일 때 두 번째 거 나올 수 있는 거 1, 2, 3 3개 있는 거고, 2일 때 3개 있는 거고, 3일 때 3개 있는 거다. 그냥 경우의 수 다 뽑아 놓은 거랑 똑같은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3중이면 여기서 또 3개 나눠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3번씩 반복하는 반복문이 3중으로 쓰였다 그러면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총 마지막 얘네가 찍히는 이 라인이 찍히는 개수는 27개가 되겠죠.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이것도 아까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는 이제 3단까지만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 3. 복사하죠. 자, 이거 일단 실행시키면 3단까지 1단, 2단, 3단이 나오겠죠. 아까처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3까지 반복하고 있네요. 총 4개의 자리가 필요한 거니까 이게 끝이거든요. 이게 끝인데 이게 왜 어렵지가 않은 거냐면, 자, 요거 일단 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i가 1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면서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의 형태죠. 그쵸?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가볼까요? 이거를 아까 써놓은 거를 잠깐 밑에 내려놓고, 자, 이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9구단 찍었던 게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쵸? 이거 돌리면 1단부터 3단까지 9구단 찍힐 거예요. 그쵸? 이거 방금 전에 우리가 위에서 했던 거. 지금 근데 여기랑 출력 예시랑 다른 게 중간에 곱해지는 숫자가 하나만 추가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씩만. 그러면 이 왈문 안에다가 y를 하나 더 써주면 우리가 반복으로 돌릴 수 있는 숫자가 하나 늘어나는 거니까 그 숫자를 연산에 넣어버리면 이 포맷, 프린트 포맷에다가 위치를 시켜버리면 그냥 도는 거죠. 이거를 잘라다가 이렇게, 그리고 또 종속관계만 신경쓰고, 그리고 얘는
이 자리에선 출력할 필요가 없으니 없애버리면 이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거 한 번 반복될 때 한 번 반복이 이만큼 되는 거고, 그때 1, 1대 3까지, 2일 때 3까지, 3일 때 3까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일 때 요거 3번 반복되는데, 이거 한 번 반복될 때 또 얘 3번씩 반복되니까, 그럼 얘 한 번 반복될 때 얘는 총 9번이 반복되는 거고, 이해가 되실까요 이거? 근데 이게 사실 연습 말고는 답이 없어요. 많이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한 3중까지는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셔야 돼요. 이게 써내려가는 거가 어렵다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얘를 읽었을 때 어떻게 찍히겠는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굴릴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가 세트, 그 3요소의 세트만 잘 위치시켜주면 돼요. 들여쓰기 종속시킬 때 이렇게가 한 세트고, 이렇게가 한 세트고, 이렇게가 한 세트니까 지금 순서대로 사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 하나씩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한 세트, 이거 지우고 나면은 요거 한 세트,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생각한 결과가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다.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극단적인 방법이긴 한데, 지금 기초문법에서 쓸 방법은 아니고 좀 극단적인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거 찍는 거는 둘째 치고, 내가 이 반복문 구조 안에서 도대체 얘가 어떻게 도는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어디였어 쟤? 이런 거 프린트로 구구단 찍어내는 거는 그냥 둘째 치고요. 그냥 순서대로 단 I, J를 찍어보세요. 첫 번째 반복문에서는 단 가지고 했으니까, 돌렸으니까 단 찍어보고요. 두 번째 반복문에서는 I 가지고 했으니까 여기서 단이랑 I를 같이 찍어보세요. 그리고 얘는 J 가지고 했으니까 단, I, J 3개 다 찍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만 놓으면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요거는 좀 응용이겠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눈으로 보세요. 도대체 뭐가 찍히나, 순서가 어떻게 되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좀 돌려보고 왜 이렇게 찍히는지를 파악하고, 이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해요. 이렇지 않으면 2중, 3중 들어갈 때 계속 어려울 거고요. 계속 어려우면 그 뒤에 함수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답은 어차피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답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바로 함수 시작을 할 건데, 쉬는 시간부터 가졌다가 15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